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인천 계양을, 즉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참고는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로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사주의 기운을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사주의 기운대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사주 운기가 좋아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기운을 갖고 있고 더 유리한 사주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내가 동네에서는 달리기 1등을 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면 내 동네에서는 1등이지만 전국대회에 나가면 나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동네에서 주름 잡아도 전국대회에 나가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기가 좋고 사주팔자가 좋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모든 게 사주가 좋고 자기 한 사람이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주 조합 그 주택단지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언제 개발되겠느냐, 저한테 제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언제 그 돈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개인적인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되고 결혼을 언제 하고 돈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사주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세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기운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간혹 오해를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연루가 됐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또 사주를 상담해주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당신 운이 좋으니까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저도 이걸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수많은 사람 상담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임상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 계양을 같은 경우도 상당한 변수가 많아요. 아직도 시간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운기를 보고 원희룡 후보의 운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제가 풍수적으로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풍수 일부 좋은 지역, 앞으로 구운 지역이다, 이런 걸 올린 적이 있고요. 여기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포하고도 가깝고 부천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인천 서부 쪽보다 인천의 동부 쪽인데,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변수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운기가 좋아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 변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변동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다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그것을 자기한테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기운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재판을 받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야당이 대표를 하고 있다. 참 이런 면으로 보면 끈질기기도 하고 정말 잡초 같은 인생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주 역시도 잡초 같은 그러한 사주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개항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선거구가 획정이 새롭게 되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해졌다. 실제로 그쪽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지역인데 또 여기서 몇만 명을 이동을 시킴으로써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때는 불과 몇십 표, 몇백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불리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본인의 운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 선거구 획정 이런 거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것도 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운이죠. 하지만 실제로 원희룡 후보가 불리한 지역에 출마한 건 사실이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분의 사주 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생년월일시가 나와 있는데 실제 뭐 나이는 63년생.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학력고사가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최초로 전국 수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만 해도 뭐 전국 수석 나오면 TV에 완전히 난리가 나고 인터뷰하고 떠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구나. 제주도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바로 원희룡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또 학력고사도 또 수석을 차지한 수재죠.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도 하면서 행정 경험까지 쌓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22대 개항을 후보로도 출마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왼쪽에 이천수 전 축구선수가 지금 후원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봉변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사주가 64년 2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0년 전이니까 뭐 저는 사실 60년 전 분들은 대부분 음력으로 본다고 봅니다.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양력으로 사주를 많이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력이지 않을까. 제가 양력도 한번 살펴봤는데 양력보다는 음력일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력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양력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양력이 궁금하시면 기회가 있으면 저도 양력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진생이고 정묘월이고 그리고 을의 일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분이 관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신시로 봤습니다. 신시로 봤는데 사실 신시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금 이 시간이 만약에 좀 다르다 하면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원희룡 후보의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약간 변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을의 일주, 지금 지지에 인성, 정인을 깔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을의 일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법조계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을의 일주들이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성을 깔고 있고 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무 을목한테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 을목 입장에서는 그게 공부운이죠. 그리고 을목이 또 잘하려고 하면 텃밭이 있어야 되는데 갑진생이니까 진토 속에 또 개수도 들어있고 또 진토는 습토이고 또 이게 지금 봄에 태어났잖아요. 을목이. 그러면 꽃이 이제 만발이 피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잘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주의 기운으로 신강 신약을 따진다고 하면 거의 이건 신강사주죠. 왜 그러냐면 해묘 합이 돼서 지금 을목이 역시 록을 록지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운 자체가 해묘가 지금 목국으로 변하고 묘진도 목국으로 변하고 또 간목 겁재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주는 거의 99%가 신강사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그 관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43세, 53세 임신대운, 계유대운, 일단은 지지가 조금 대운은 더 중요하니까 신미대운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운의 흐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운도 잘 탔기 때문에 도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그랬지 않았나. 이 사주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사주 형태를 보면 아주 사주는 좋은 사주고 또 운도 좋게도 흘러 들어왔고 관운도 좋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22대 총선 날짜가 4월 10일 날인데 갑진년이죠. 그리고 무진월, 갑진일.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요즘은 사전 선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선거가 지금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 전을 따진다고 하면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이지만 이민, 계묘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신축, 경자. 만약에 경자, 신축 이때라고 하면 사전 투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올해 갑진년 운기 그리고 갑진일 운기로 따진다고 하면 신강사주에 지금 간목이 들어오면 좋지 않잖아요. 물론 자기가 간목을 타고 올라간 등락계갑으로 해서 뭔가 해볼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의 원진 기문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을 쓰지만 그날의 일진과 또 당해년도 갑진년의 당해연도 이 기운이 원희룡 후보한테 좀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신강사주에 이렇게 갑진이 들어오고 또 진에 원진 기문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약간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리하고 이번엔 당선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운도 이게 만약에 이제 간운이 들어오는 날 또 관운이 들어오는 해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하지만 일단 약간 좀 불리하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유시에 끝난다고 하면 개유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후에 조금 바람이 불어서 이 보수층에서 더 열심히 투표하려고 나가서 저녁 시간 가까울 때 신시나 유시에 이렇게 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조금 아쉽게 당선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주의 기운도 그렇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특별한 변수라는 것은 또 어떤 환경 변화인데 갑자기 정말로 이재명 후보한테 대형 악재가 쏟아진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게 환경적인 요인이어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가 좀 위험하다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주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